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김유태 선생님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이제 오늘 봤죠. 그래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드리자면요. 뭐 선택 과목이랑 공통 과목을 좀 분리해서 총평을 좀 드릴 텐데, 일단 공통 같은 경우에 뭐 중킬러 문항들의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하향 평준화돼서 나온 시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13번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어려움 없이 이제 많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풀면서 뭐 너무 잘 풀리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푸셨으면 될 것 같고요. 뭐 1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역시나 이제 나왔었던 수열, 규칙성 찾기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아마 이제 22번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22번이다 보니까 뭐 나는 22번을 안 풀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뭐 굉장히 많은데, 일단 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출제가 됐죠. 뭐 굉장히 독특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20번부터 이제 22번 이렇게까지 해서 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10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생각 외로 좀 10번인데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차근차근 좀 봅시다. 자, AB가 3이고요. BC가 2. 자, AC가 3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죠. 자, 일단 뭐 길이를 좀 표시를 해봅시다. 자, AB는 3이고요. 자, BC의 길이가 2고요. 근데 뭐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얘가 제일 긴 변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각의 크기로 따지자면 요 각이 뭐 제일 크게 나올 것이다. 뭐 요 정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AC의 코사인 값을 주면서, 자, BAC는 이제 요 각이 되겠죠. 자, 요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문제에서 제시된 요 코사인 알파는요, 자, 얼마이냐면, 자, 일단 8분의 7이라고 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8분의 7. 자, 이렇게까지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일단 뭐 ABC의 외접원이 자, 직선 BM이랑 만나는 점 중 중점을 M이라고 잡아서 BM을 이었는데, 자, M이 아닌 자, 다른 그렇죠. B가 아닌 다른 교점을 이제 D라고 했을 때 요 MD의 길이를 내가 현재 구하는 요 길이를 현재 구하는, 그쵸, 문제이죠. 자, 일단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일단은 내가 뭐 AC의 길이를 좀 구해야 뭐 중점이든 뭐든 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AC의 길이를 좀 먼저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에서 AC의 길이를 자, X라고 잡아서, 자, 알파랑 2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텐데요. 자, 2의 제곱은, 자, 3의 제곱이랑 전체 이제 x제곱이 되겠죠. 자,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자, 2배의 3x,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고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어차피 자, 코사인 알파의 값이 8분의 7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대신에 자, 8분의 7을 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어차피 계산을 해줬을 때 여기 4분의 7x가 나오니까,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자, 정리를 할 텐데,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21x, 자, 9에서 4를 요 4 넘기면 되죠. 그래서 9에서 4를 빼면 5였는데 4를 곱했으니까, 자, 20 이꼴 제로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는 현재 자, 뭐가 되냐면,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여기가 마이너스 5. 자, 따라서 어차피 이제 x라는 거는 길이기 때문에 4분의 5이거나 4인데, 아까 3보다 길다라 그랬으니까, 자, x는 자, 당연히 4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자, 요 길이는 얼마냐면, 자, 각각이 2라고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때 뭐 작년 이제 6월이었나요? 뭐 그때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많이 쓰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얘가 일단 자, 뭐인 게 보이셔야 되냐면,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게 보이셔야 되죠. 그쵸? 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일단 나중에 이제 수선을 그어 볼 텐데, 자, 지금 말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딱 썼을 때, 일단 MD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방식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일단 내가 뭐 여기 AD에 대한 뭐 보조선을 이렇게 이어주신 다음에, 요 각의 크기를 만약에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사인 알파분의 요 전체 길이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쵸? 뭐 구해주신 다음에 사인 요거분에 이제 요 길이를 해서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인 알파분의 2를 해주시게 되면 어차피 뭐가 나오냐면 요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식을 엮어서 풀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자, 요 각의 크기에 대한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요 MD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보는 게 맞을 텐데,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외접 원이 주어졌죠. 내가 굳이 사인 법칙을 쓰지 않더라도 자 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각에 대해서 보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자 내가 만약에 얘를 베타라고 잡는다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베타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맞꼭지각으로서 여기도 베타가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CD의 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거든. CD의 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니까 자 얘도 베타가 되면서 아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끼고 있는 베타가 이제 똑같다라는 게 지금 보이시면 굉장히 좀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이제 수선을 내리셨을 때 요 삼각형에서 자 현재 요 길이는 2의 다시 한번 절반이니까 또 이제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MD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베타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주시면 자 부담이 없겠죠. 자 코사인은 어디에서 구해주냐? 자 당연히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구해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마찬가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자 뭘 구해주셔야 되냐면 자 요 MB의 길이를 다시 한번 구해주셔야 자 절반으로 때려서 자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MB의 길이를 또 다시 구해줄 거야. 자 그래서 자 MB의 제곱은요 자 바로 BMA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신다면 자 2의 제곱 더하기 자 3의 제곱 자 마이너스 2, 3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코사인 알파가 다시 한번 자 8분의 7이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치? 자 얘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13 마이너스 자 2분의 얼마? 21이라고 적으실 수가 있고요. 자 얘는 2분의 자 5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MB의 길이는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될 거고요. 얘는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될 거야? 2 루트 2분의 자 루트 5라고 적어 주실 수가 있겠네. 맞죠? 그래서 자 끝났다. 따라서요. 자 계산은 여기다가 마무리해 봅시다. 자 코사인 베타는요. 자 여기서는 2분의 자 요거 2분의 요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4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에서 자 코사인 베타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DM MD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뭐 MD분의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끝났네. 자 MD의 길이는요. 자 루트 5분의 4루트 2가 되니까 자 유리화 시켜주시면 5분의 4루트 10이 되면서 자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좀 버벅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문제죠.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 문제를 이제 뭐 선생님도 처음 보고 좀 당황했는데 이게 11번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뭐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어봤을 텐데 뭐 사설에서 풀었던 11번과는 전혀 딴판이죠.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자 일단 t는 0일 때 일단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제 v1t, 자 v2t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일단 뭐 문제 포커스는 이거야. 이 P라는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 Q가 움직인 거리니까 자 일단 Q는 움직인 거리 즉 절대값 V2T를 적분을 해줄 거고요. 자 얘가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에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자 X1T가 자 다시 0이 되는 T를 좀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X1T를 내가 구해줘야 되니까 자 따라서 X1T 자 구해줄 거야. 자 봐봐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이제 위치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3t고요. 자 여기에 자 적분상수 c가 당연히 붙을 텐데 자 얘는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어차피 0,0을 지나셔야 되고 자 상수는 없죠. 자 그래서 얘가 어차피 얼마인 거를 구해주는 거냐면 자 얘가 0인 거를 구해주는 거죠. 그쵸? 뭐 이런 실수는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요거를 풀어보셨을 때 t가 자 0이거나 자 4 요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자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니까 원점 0일 때의 원점을 제외하고 자 4초일 때 다시 한번 원점을 찍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자 내가 뭘 해주면 되냐면 0부터 4까지 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자 V2T를 자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이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적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요거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셔도 되니까 뭐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제 t가 0부터 4까지는 어차피 t가 양수잖아. 그래서 3t가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튀어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2분의 3 t의 제곱에 4, 0 해서 해주셔도 뭐 충분하겠죠. 그래서 값이 얼마냐면 24가 나올 거야. 이해되죠? 뭐 아니면 자, 어차피 v2t 같은 경우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직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함수죠. 그래서 요게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결국 요 넓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v2t가 현재 이제 3t라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는 4초일 때 12.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넓이는 자연스럽게 2분의 1 밑변 높이 해서 똑같이 24라는 값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둘 중 뭐가 됐든 정답은 이제 5번이라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어서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A 뭐 10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자, 일단 뭐 가번에서는 AO랑 A7이 음수고, 자, 나번에서는 뭐 시그마는 6 더하기 시그마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어차피 얘네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수열 하나를 특정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등차 수열의 식을 봤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자, d 곱하기 n, 그쵸? 공차에다가 n을 붙이시고, 자, 뒤에 이제 이렇게 붙는, 상수항에 붙는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자, 일단 자, an이라는 식을 좀 먼저 세워볼 텐데, 자, an이라는 거는요, 뭐 3n 더하기, 자, 뒤에 어차피 붙는 상수항은 a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자, 가번을 적용을 해보니까 결국에 자, 15 더하기 a, 자, 그 다음에 21 더하기 a, 자, 요게 자, 음수라는 얘기라서 일단 a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21부터 자, a가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잡히게 되죠. 그치? 그래서 가번에서는 뭐 무리 없이 뭐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얘가 현재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곱에 대한 성질은 단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일단 문제가 되는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차피 공차가 3이라는 얘기는요, 자, 요 수열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내가 두 개의 부호가 결국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수열은 점점 뭐해? 커지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양수이고 음수일 수는 없는 상태야. 왜? 두 칸을 더 갔으니까 두 칸을 더 증가해야지. 근데 양수에서 음수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자, 얘는 음수가 되고요. 자,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자,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적었냐면, 자, 어차피 증가하고 있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AO 이전에 있는 애들은 자, 전부 다 음수가 되고요. A7 이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유일하게 부호가 판단이 안 되는 게 A6은 판단이 안 되죠. A6은 자,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 나번에다가 대입하는 거밖에 없겠네. 자, 얘네들은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바로 적용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자, 쭉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 거는 자, K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절대값 A7, 자, 절대값 A8, 자, 쭉 가서 자, 절대값 A에 12까지 갈 거고요. 자, 6 더하기, 자, 우변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A에 2, 자, 절대값 A에 4, 자, 절대값 A에 6, 자, 더하기, 자, 절대값 A에 8, 절대값 A에 10, 절대값 A에 12, 뭐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자, 상황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A7부터는 전부 다 양수란 얘기야. 아까 이제 여기서 내가 가번을 해석할 때 그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전부 다 무슨 상태니? 안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양수인 상태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A7부터 양수니까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세 놈은요, 자, 현재 어차피 안쪽에 있는 놈들이 양수고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두 놈은 자, 현재 뭐가 되겠어? 이게 이제 음수가 되면서 자, 유일하게 부호가 판단이 안 되는 놈이 딱 하나가 역시 있죠. 자, A의 6이 유일하게 지금 부호가 판단이 안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일단 뭔가 나중에 케이스가 나뉘겠네.
자, 그럼 봅시다. 자, 지울 거 지우고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러면 A8, A10, A12. 자, 요 세 개의 값은요. A8, A10, A12.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A7, 9, 11 이렇게 딱 세 개만 남겠지. 자, 그러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 없이 자,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은 자, 6 더하기. 자, 여기가 현재 음수니까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줍시다. 자, 더하기 자, A의 6 요렇게. 자, 괜찮죠? 그럼 이제 뭐 얘네들은 뭐 계산하기 어렵지 않잖아. 절대값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 얘는 3A9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여기 잡았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27 더하기 A가 될 텐데 자, 3배까지 쳤으니까 자, 81 더하기 자, 3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요 놈은 자, 얼마라고 쓸 수 있어? 2A3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A3은 9 더하기 A잖아. 자, 여기에 2배니까 18 더하기 자, 2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된 거는 자, 이거야. 자, 6 마이너스 18 더하기 2A를 좌변으로 쭉 넘겨주셨을 때 이게 이제 5A에 자, 잘 봐. 628을 해주면 마이너스 12거든. 자, 여기가 넘어가시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로 넘어가잖아. 자, 97. 자, 요게 절대값 A의 6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요. 어차피 A6이라는 값은 어차피 여기 A6이라는 값은 A 더하기 6 18 A 더하기 이제 18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얘는요 지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고. A 더하기 18이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하면요, 자, 어차피 절대값 관계없이 그대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5A 더하기 97이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고요. 5A 더하기 97은 얘를 자, 풀어주시면 자, 4A가 자,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18에서 97을 빼는 거죠. 그치? 18에서 맞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5가 나온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75.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A라는 거는 자, 마이너스 4분의 75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 값을 이제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요 범위랑 자,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대충 계산을 해주시면요. 자,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는 직접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8.7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그냥 딱 봐도 얘를 만족하지 않는 놈이야. 그래서 자, 얘가 당연히 양수일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A 더하기 18이 자, 음수인 경우도 내가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더하기 18이 음수이면요, 자,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이 벗겨질 거고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시면 자,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7도 또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자, 111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양변을 이제 6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자, A의 값은 이게 3으로 약분이 되거든? 이게 이제 3 곱하기 얼마니? 37이야. 3 곱하기 37이라서 자, 마이너스 2분의 37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요 값은 마이너스 자, 18.5가 되면서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얘는 만족하지. 자, 여기 당연히 요것도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이제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3n 마이너스 2분의 37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A10은 30 빼기 2분의 37. 그래서 답이 얼마? 2분의 23이 되겠다죠. 괜찮죠? 2분의 60에서 37 빼는 거니까 23.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가번에서 내가 부호를 나머지 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등차 수열은 이제 요게 장점이죠. 등비 수열은 항해 부호가 계속 바뀌는 반면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호가 바뀌는 게 딱 한 번. 그 부근의 값이 판단이 된다면 그 이전, 그 이후의 부호도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라서 요 가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등차 수열에서 테마가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자, 두 곡선 지금 16의 x제곱이랑 이제 y는 2x 그 다음에 A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둘 다 지수함수고요. 자, 16의 이제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에 4x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서 일단 밑을 좀 통일시켜 놓는 게 내가 계산하기에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고칠 거고요. 자, a라는 점에 이제 뭐라고 주어졌냐면, 자, 여기 64, 자, 2의 64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를 지나면서 이제 x축이랑 평행한 점을 이제 P1이라고 하고요. P1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y축에 평행한 애를 다시 만나는 애를 이제 Q1이라고 할 텐데, 자, 일단은 내가 여기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자, 얘가 이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요 놈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잖아. 이때 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실 때는 그냥 뭐 4x랑 64랑 같으니까 뭐 x가 16이네 해서 이제 16을 써주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계산의 구조를 좀 살려서 자, 요렇게 해서 뭐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야. 알겠죠? 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 텐데, 자, 그럼 이제 요 놈은 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니? 이제 16, 자, 2의 몇 제곱? 이게 16제곱이 되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2의 16제곱이 되는 요 함수 위에서, 그치? 요 함수 위에서 2의 16제곱이 되는 x값을 찾는 거니까 4x랑 16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거든? 4x랑 16이랑 같아지려면 얼마가 되겠어? 얘는? 4가 되겠죠? 4.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얼마라고 쓰실 수 있냐면, 자, 얘를 다시 한번 4로 나누어 주시는 거잖아. 자, 4의 제곱분의 64라고 쓸 수가 있고요. 4라고 써줄 거야. 자, 그럼 이제는 자, 다시 한번 요 Q2라는 점의 좌표가 이게 4, 자, 2의 4제곱이라고 잡히는데,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얘랑 같아져야 되잖아, 함수값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랑 다시 같아지는 x값을 찾아주시는데, 자, 그 x값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죠, 1.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4x랑 얘랑 같다니까, 그치? x는 4분의 4가 되면서, 자, 여기 이제 얘를 4로 또 나눈 거거든? 4의 세제곱분의 64가 되고요. 자, 요 값은 1이야.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서 자, n번째 얻은 두 점을 각각 이제 Pn, Qn이라고 하고, 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는데 끝난 거 아니야? 야, x1은 자, 4분의 64야. 그 다음에 이제 x2는 자, 4의 제곱분의 자, 64야. 자, x3은 4의 세제곱분의 64야.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xn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규칙성으로 판단해 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xn이라는 좌표를 잡아서 xn이랑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뽑아내 주셔도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알겠죠? 뭐 점화식을 뽑아내서 해주셔도 일단 공비가 4분의 1짜리인 자, 등비수열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4의 n제곱분의 64는 이제 4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자,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자, x의 n제곱. 자, 얘가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요 자연수 k가 있는데, 자,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돼야 된대. 6.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봐.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이 자, 최소값이 6이라 그랬잖아. 그럼 6부터 어차피 생각을 해봐. 얘는 작아지는 수열이야. 그럼 6부터는 뭐 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다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뭐는 되면 안 되니? 5까지는 성립하면 안 돼. 이해돼? 자, 여기서는 지금 안 되는 거고요. 맞나요? not? can't라고 씁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can't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can이야. 여기는 되는 애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식을 이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x의 6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성립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제 x의 6은 4의 6제곱분의 이제 4의 세제곱인데, 자, 얘가 k분의 1보다 작은 거는 이제 만족해야 되고요. 자, 5까지는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5를 대입했을 때는 이게 k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끝났네. 자, 따라서요, 이게 약분해 주시면 4의 세제곱분의 1이죠. k 곱해 주시면요, 자, k라는 거는요, 이거 뭐 써볼까?
자, K는 작다, 뭐 4의 세제곱보다는 자, 여기서는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게 자, 4의 제곱분의 1이죠. 자, K는 크거나 같다, 4의 제곱보다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K 값이 자, 16 이상, 64 미만이 나오는 거니까 자, 자연수 K의 개수는 자,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8개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뭐 13번 치고는 좀 굉장히 쉬운 뭐 그런 문제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서 이게 되는 애들 안 되는 애들의 이제 경계선을 분류를 해서 자, 되는 애들이면 그 전까지는 안 돼, 또는 뭐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라는 걸 이제 식으로 항상 꼭 2개를 써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뭐 당연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14번 같은 문제는 이제 최근에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요. 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 이제 수투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서요. 좀 차분하게 일단은 뭐 식을 잡아야 된다면 끝까지 이제 잡아서 계산을 좀 해주는 버릇이 좀 생기면 그래도 한번 나중에 이제 뭐 풀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고요. 일단 이 fx 자체는 미분 가능 조건이 없다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f'을 바로 구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x는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죠. 자, 일단 3차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구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뭐 식이 바뀐다면 gx는 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fx의 식이 바뀐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 다항함수라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다항함수라는 거는 이제 보통 뭐가 많이 이제 묻혀져서 문제의 출제가 되게 되냐면 이 연속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게 충분히 이제 묻혀져서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자, 연속인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0을 대입한 거 그냥 이제 0으로서 값이 이제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자,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줍시다.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fx와 그 다음에 이제 fx가 되면서, 자, 요게 이제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요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좀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얘는 이제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요런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쵸? 자, 마찬가지 이제 2차 함수라서 자, 여기에서 연속 또는 이제 미분 가능이라서 G'0이 존재하려면 00 대입한 게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바로 F0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F0가 같다. 자, 따라서 F0는 얼마다? 자, 0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뭐 기억은 바로 맞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죠. 자, 그래서 뭐 기억은 뭐 그냥 체크하지 맙시다. 자, 기억은 일단 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제 fx가 극대값을 가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fx, 니은과 디귿 둘 다 이제 fx에 관련돼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g'x는 이제 요렇게 놓게 되면 내가 fx라는 식이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자, 일단 요거를 좀 보시니까 자, 요때는 결국 이제 뭘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x가 음수일 땐 자, G'의 X와 자, 마이너스 FX가 현재 같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FX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FX는 자, 마이너스 G'X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진다. 자, 마찬가지 이게 이제 G'X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확하게 이제 fx와 똑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일단 fx를 좀 더 한눈에 보기가 수월하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하자면 자, 이게 f0이 0이라는 거를 내가 활용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g'x에서 어쨌거나 지금 봐봐, f0이 0이기 때문에 이 g'x도 어때? 0에서 연속인 게 이제 판단이 됐잖아. 그럼 이제 어떤 값으로서 같을 거냐는 거야. 이게 0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G'0도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자, G'0이 0이라는 얘기는 자,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식을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을 때 자, 여기다가 그러면 자,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G'X니까요. 자, 3X의 제곱에 자, 더하기 자, KX.
자, 그 다음에 자 3x의 제곱에 자 kx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이제 fx의 식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냐 아니면 뭐 졸라 어렵냐 뭐 요 차이일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까지 되셨을 때 자 니은을 일단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fx가 극대값을 가지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요거를 뭐 미분에서 부호의 변화를 따져주셔도 되는데 자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봐. k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 내가 현재 요 k라는 자 문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뭐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르는 상태라서요 직접 전부 다 케이스를 좀 나누어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 가장 단순한 건 이제 k가 0일 때가 될 거야. 그러면 자 g'x는요 자 그대로 자 3x의 제곱이라고 써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k가 0이니까 양수일 때는 3x 제곱,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서 자 fx의 그래프가 자 중요해. 자, 내가 지금 fx를 그릴 거야. fx 자 자, 0 이상일 때는 3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는 보자마자 극대가 있다 없다? 요게 이제 y는 fx인데 자, 요 fx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죠. 그래서 니은은 그냥 케이스 첫 번째 것만 확인해봐도 일단 틀렸죠. 자,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케이스 2는 자, 일단 k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거를 여기에서 동시에 따져볼 텐데 자,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현재 이제 내가 g'x를 확인을 해보니까 x에 자 3x 더하기 k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쵸?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얘가 0으로 만드는 값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돼야 되는데 자, 요 값은 현재 뭐가 되겠어?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양수일 때는 g'x를 그리는데 얘가 자 현재 x절편을 어디에서 가죠? 자, 여기에서 하나, 자 0에서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자 현재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양수인 부분만 그대로 따가는 거니까 여기 자 음수인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즉 위아래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자 마이너스 3분의 k다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k가 음수가 됐을 때는 자 어차피 이제 이 상태는 이제 같을 거야. 그래서 g'x를 확인을 해보는데 자 x에 3x 더하기 k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자 x가 똑같죠. 마이너스 3분의 k인데 자 이번에는 k 자체가 음수라서 자 요 마이너스 3분의 k 자체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 fx의 그래프가 이제 요거 fx죠. 헷갈리면 안 돼. 자, fx의 그래프가 이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양수일 때 두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어딘가를 이제 지나는 마이너스 3분의 k를 지나는 자, 요런 이차함수가 되고요. 자,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리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는 자 뒤집어 주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면서 일단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극대를 가지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극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이스 1을 제외하고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모두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일단 니은 자체는 뭐 틀렸지만 극대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일단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디귿인데, 자, 디귿 같은 경우에 뭐 그래프로 바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봅시다. 2, F1, 4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요 부분은 자, 지우고 여기에다가 좀 계산을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차피 여기까지가 이제 다 필요가 없거든. 자, 디귿에서는요, 자, 지금 현재 F1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F1은 자 결국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2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어때? 3 더하기 K 자 여기가 4 요렇게 되는 거라서 자 일단 따라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자 1까지 자 요렇게 주어지게 되거든. 자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자 K가 요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 얘를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디귿 조건을 얘는 만족을 하죠. K가 0이니까 자 일단 자 여기서는 내가 따져봐야 될 그래프가 되고요.
자, 디귿은 뭐야? fx랑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란 말이지. 근데 요 경우 뭐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래프로 보셔도 돼.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봐줄게. 자, 그래프로 먼저 본다면요. 자, 3x제곱 여기 이렇게 그려놨잖아.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요. 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바로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 누가 봐도 교점 자체가 이미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가 없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케이스 1은 자, 되는구나 해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되죠. 자, x가 0 이상일 때는요. 자, g'x 봐봐. 얘랑 x랑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랑 x랑 만나는 거, 얘랑 x랑 만나는 거 이렇게 두 번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양수일 때는 fx가 g'x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자, 얘는 x가 되고요. 자, 요거를 풀어주시면 x가 0 또는 3분의 1 자, 요렇게 나오거든. 아,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는 자, 0이랑 자, 3분의 1 자, 교점이 몇 개? 자, 2개가 일단 판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거를 자, 그래프로 바로 보셔도 되지만 식으로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음수일 때 fx식은 마이너스 붙이신 gx고요. g'x고요. 자, 여기에서 x는 마찬가지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만 가져가시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야. 이해되죠? 아, 그럼 요거를 그냥 이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g'x 마이너스 g'x 자, 여기가 이제 g' 요거는 그냥 쓰면서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따져볼 건데 자,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요 경우 한번 따져볼까? 자, k가 양수이기만 하면 디귿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 양수인 데다가 내가 뭐까지 만족한다면 자, 만약에 k가 요 범위까지 만족을 한다면 디귿의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양수이면서 저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k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근데 얘는 얘 같은 경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서 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난다는 게 판단이 되는데 자, 선생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미분계수의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야. 만약에 여기서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면 자, y는 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만난다 안 만난다야? 안 만난다죠. 이해되니? 아, 그러면 요 0에서의 우미분계수 값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아까 요걸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때는 자, 이렇게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로 볼 거야. 자, 그래프로 볼 때 아까 fx 같은 경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같은 경우 이제 g'x랑 정확하게 똑같은 식을 가졌죠. 자, 여기에서 봐봐. f'0 플러스를 자, 우미분계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요 식을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요 식은 3x 제곱 더하기 k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미분하시면 6x 더하기 k고요. 0을 대입하시면 k가 될 거야. 근데 k는 0부터 얼마 사이였어? 1 사이가 됐었죠. 그러니까 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 그러니까 1이 여기서 y는 x라는 게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자, 요 접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뒤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마찬가지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하셨을 때 몇 개가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야. 자, 3개가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죠. 이해되죠?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그래프로 확인을 안 하고요. 이게 그래프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나요? 실근이 3개가 나오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자, 계산을 해보셔도 충분히 나오죠. 자, 계산. 자, 그럼 봅시다.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마찬가지야. fx랑 x랑 따지는 거잖아. 근데 fx는 이제 g'x고요. 자, 3x의 제곱 자, 더하기 k의 x가 되고요. 자, 얘랑 x랑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x가 0이거나 그쵸? 자, 그 다음에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양변에 x를 나누신 다음에 풀어주시게 되면 자, 요게 3분의 1-k가 나오거든?
자, 잘 확인해봐봐. 지금 요 K라는 거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태야. 그러면 요 값의 범위는요, K가 1일 때는 0이지. 근데 그 값보다는 크고요. K가 0일 때는 3분의 1이지. 자, 그 값보다는 작게 될 거야. 즉, 어쨌거나 양수가 되니까 0 이상일 때 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계산됐던 요 놈은, 자, 실제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K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마찬가지 이제 X가 음수일 때도 계산을 해주시면요.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마이너스 kx는, 자, x를 이제 풀어주셨을 때 이 x라는 게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마이너스에 3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요거는 누가 봐도 0은 당연히 0은 위에서 따지기도 했고 범위 안 맞으니까 0은 안 따질 거죠.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이미 뭐야? 이게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자, 얼마라고 할 수 있다야? 자, 마이너스 3분의, 자, 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다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래프로 보든 뭐 시계값으로 보든 일단 교점이 3개가 나오고요.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선생님, 얘는요, 야, 이거 아까 얼마였니? 이거 마이너스 3분의 k였죠? 자, 요 상황은 이 상황을 뭐 해서 보는 거야? Y축 대칭을 시켜서 보는 거랑 결국 이제 똑같은 경우인 거야. 그래서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요 상황을 이제 좌우로 대칭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괜찮고요. 뭐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요거를 직접 이 케이스 2의 양수를 계산했던 것처럼 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서 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그 x값이 실제 양수일 때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경우, 자,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뭐 일단 케이스를 3개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요. 요거는 오답할 때도 조금 차분하게 내가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이랑 디귿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K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1은 0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K분의 1. 자, 뭐 0 이하일 때, 뭐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게 A의 22가 0이 되도록 하는, 자,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등차나 뭐 등비에 대한 게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일단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규칙성을 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수용도 많이 좀 쓰실 텐데, 자, 수용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첫 항이 지금 0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항에 대한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k 플러스 1분의 자,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현재 뭐 어차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자, 요 값은 자, 양수인 상태야, 양수. 자, 요 값이 양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뭘 타고, 자, 밑에 거를 타고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요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항은 자, k 플러스 1분의 1 자, 마이너스 자, k분의 1이 되겠죠. 자, 일단 뭐 당연히 보셨을 때 자, k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k분의 1이 훨씬 더 크죠. 요 뒤에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니까 자, 얘는요 뭐 볼 것도 없이 일단은 자, 그냥 음수가 되겠네. 뭐 아직까지는 당연히 규칙성이 안 보일 테니까 자, 그대로 한번 또 가봅시다. 자, A의 4고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자, 위에다가 대입을 한번 더 해서 k 플러스 1분의 봐봐. 자, 얘가 하나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자, 얘는 자, 2 마이너스 자, k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를 따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 요거는 계산을 좀 해주겠죠.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통분해 주시면 k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2k에서 k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자, 요거는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계산이 두 개로 갈리게 되는데, 만약에 k가 1이라면요. 자, 얘는 값이 0이 나오고요. 자, 어차피 이제 k가 자연수인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 이상인 자연수가 된다면, 자, 얘는 자, 부호 자체가 양수가 될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자, A5로 넘어갈 때, 자, 만약에 이게 K가 1이라면, 그치?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K가 1이라면, 자,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얼마로 넘어가겠어? 0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그 순간 이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0k 플러스 1. 자, 0k 플러스 1. 그치? 같은 값이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어차피 AN의 항의값에 따라서 계산에 영향을 받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 같은 값이 등장하는 순간 그 다음 항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항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결국 무슨 수열이 된다라는 거냐면 주기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자, A1이 0이고요. 자, A4도 지금 0이기 때문에, 자, 주기가 얼마인 수열이 돼버려? 자, 주기가 3인 수열이 돼버리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현재 이게 A의 22라는 값이 요게 0이야? 자,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A의 22도 0이려면요, 자, 요 규칙성에 따라서 지금 배열이 됐을 때, 자, 요 1, 4, 그 다음 얼마겠어? 주기가 3이니까 7, 10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거기에 얘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일반화를 시킨다면, 자, 주기가 어차피 3이니까, 자, 3n 마이너스 2의 경우들에는, 자, 전부 다 0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얘가 22이려면, 자, n이 얼마이면 되겠어? 8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k가 1인 경우는, 자, 우리가 원하는, 자, 요거를 만족하는 값이 되겠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일단 뭐 하나를 벌써 찾았네. 자, 그럼 k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어때? 이제 양수가 되니까, 요 값이 양수니까, 자, 밑에다가 계산을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자, k분의 2가 되겠죠. 자, 위에 거는 계산이 끝난 상태니까요. 자, 요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 이거 x라고 치면 헷갈리려나? 요거는 이제 끝.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요 값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어차피 2로 묶어내게 되면 이 값이랑 이제 모양이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2로 묶어냈을 때, 어차피 이제 음수인 게 편하게 보이니까, 자, 얘가 음수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6을 보실 때는 음수니까 이제 K 플러스 1을 또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된다. 똑같네? 비슷한 모양이 나왔잖아. 지금 얘도 내가 부호를 판단해야 그 다음 항을 계산을 하는데, 자, 얘도 한번 이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3k에서 2배의 k 플러스 1을 빼시면요, 이게 이제 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어차피 k가 2 이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자, k가 2인 경우, 자, 얘는 그냥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버리고요. 자, k가 만약에 3 이상인 경우, 자, 얼마가 나와? 어이구, 얘는 이제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제 느꼈잖아. 0이라는 값이 한번 뜨게 되면 A1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항의 값도 당연히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k가 2인 경우에는 A1도 0이지만 A6도 0이 되면서, 주기가 얼마가 돼버리냐면 주기가 5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주기가 5가 되는 순간 A의 5n, 그쵸? 자, 5n 마이너스 4로 표현되는 애들은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얘가 현재 21을 표현할 수 있나를 봐야 돼. 얘는 21을 표현할 수가 없죠. 자, n도 마찬가지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자, 얘는 21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 일단 k가 2인 거는, 자, 22가 0인 걸 표현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규칙성이 보이시면 좋을 텐데, 자, 안 보이신다면, 자, 쭉 가셔야 되겠죠. 일단, 자, 요 0은 쓰지 않을 거고요. 자, K가 이제 3 이상인 걸로 인해서, 자, H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H를 넘어갈 때, 자, 양수죠. 3 이상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쓸까? 자, K가 3 이상이니까요. 자, 일단 양수라서요. 자, 이번에는 K분의 1을 또 뺄 거야. 그러면, 계산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어차피 이제 3으로 묶어내면 다시 한번 얘가 음수라는 게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8로 넘어갈 때, 음수니까 다시 한번 얘를 더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자 k분의 3이 되고요. 얘도 이제 또 통분을 해주실 건데 자 얘도 또 통분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다 쓸까? 자 k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통분을 하면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k가 3일 때와 여기 위에다가 씁시다. 자 k가 3일 때와 자 3보다 클 때 즉 4 이상일 때로 나누어 볼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겠죠.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주기가 보여야 돼. 자 a가 0이고요 k가 3이면 a8이 0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주기가 7이 되겠죠. 자 따라서 주기가 7이니까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a에 자 7n 마이너스 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22를 표현할 수 있나를 봤더니 표현할 수가 있죠. n이 얼마이면 돼? 4이면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요 k 값도 내가 이제 원하는 값을 찾은 거야. 그럼 이제 k가 4 이상이면 어때? 4 이상이면 또 양수죠. 자 요거를 계속 이제 무한히 반복하자니 이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야. 물론 계산 자체가 반복이 되는 모양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제 할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 잘 이제 규칙성을 보시게 되면 a의 4, a의 6, a의 8 즉 4 이상의 짝수들에서 얘네들이 0일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해되죠? 자, 그 값은 차례대로 1, 2, 3. 그 다음에 주기는 넣을 때, 주기는 또 3, 5, 7. 요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현재 다 지금 보니까 식을 지금 요렇게 세워놨단 말이지.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지금 현재 이게 값이 똑같은 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주기를 찾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자 그럼 주기를 L이라고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게 되면요. 자 주기가 L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A1, A에 L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가지고 자 식을 세워주시면요. A에 L 곱하기 N 마이너스에 L 마이너스 1 그래야 얼마야?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래야 A1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요 항의 값이 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 22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끝났죠. 자 따라서 자 어때? L n-1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자 요 항의 값을 이제 L에 대해서 묶은 거죠. 자 요게 22가 되면 될 거고요. 그러면 L이라는 거는 얼마이면 되겠어? n-1분의 1이 넘어가시면 21이죠.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요 L도 주기이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결국에 가능한 게 20일의 약수들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0일의 약수들 가능한 게 1, 3, 7, 그 다음에 21. 자 이렇게 되고요. 주기가 1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주기가 1이면 자 A2도 0이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주기가 1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주기가 3인 거는 보니까 요거네. 요 때는 K가 1이죠. 자 주기가 7일 때는 보니까 K가 3이죠. 자 21일 때는 K가 이제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규칙성을 잘 보시면 되죠. K가 1일 때는요 주기가 3이고요. K가 2일 때는요 주기가 5고요. K가 3일 때는요 주기가 7이고요. 그치? 그러니까 주기의 값은 결국 뭐야? K의 2배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뭐에다가 2배 쳐서 1을 더해야 21이야? K가 10이어야 2배 쳐서 1 더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끝났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연수 K는요 1, 3, 10 자 총 3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자 1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좀 일반항을 꺼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통해서 해보셔도 되고요. 알겠지?
자, 어차피 이게 일반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제 푸시는 것도 괜찮고요. 주기를 찾아서 주기의 포커스를 맞춘 거고, 자, 나는 만약에 0이 될 수 있는 요 짝수항들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시면요. 자, 짝수항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찬가지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짝수항이 0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짝수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 A에 자, 2t라고 좀 써볼게. 자, 물론 여기서 이제 t 같은 경우는 2 이상이 돼야 되겠죠. A4부터 가능하니까. 자, 얘가 이제 0이라고 할 건데, 자, 요 값들을 살펴보니까, 자, k 플러스 1분의 무언가에서, 자, k분의 무언가를 뺀 꼴들이야. 근데 봐. 4일 땐 2, 6일 땐 3, 8일 땐 4, 2t일 땐 t가 되겠지? 오른쪽 값을 보자고. 2면 1, 3이면 2, 4면 3. 왼쪽에서 하나 뺀 거네, 분자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결국 얘가 얼마가 되는 거를 바라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거를 바라는 거고요.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k 값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데, 자, 얘를 그냥 통분해 봅시다. 자, 그냥 통분해버리면요. kt에서 k 플러스 1이랑 t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를 빼는 거거든. 그러면 k의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k 값이 얼마라고 나오게 되냐면, 이게 t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어차피 좀 됐으니까 여기 지웁시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다면 t가 2일 때 A4는 제로니까 자, 주기가 얼마야? A1, A4가 0이니까 자, 주기는 3이야. 그쵸? 자, 주기가 3이면 돼, 안 돼? 아까 됐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 3n-2는 0이니까 얘는 가능. 그럼 k의 값은 얼마야? k의 값은 t에서 1을 뺀 거니까 요때 이제 k는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때는 k가 1이다. t가 3이면 어때? 그러면 a의 6이 제로인 거잖아. 그러면 요때는 이제 주기가 얼마인 거야? 어이구, 주기가 이제 얼마인 거야? A1은 0, A6은 0이니까 자, 주기는 5가 되겠죠? 아까 이제 표현했던 거랑 마찬가지 5n-4가 0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표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능한 값들에 대해서 쭉 대입을 해가면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주기 수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기가 반복이 된다는 게 파악이 되면 자, 당연히 그 주기 수열에서는 뭐를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 주기를 찾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자, 주기를 그냥 아예 L이라고 잡아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 15번 때문에 뭐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로 좀 표현해서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에는 어차피 계산을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써서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주관식 첫 번째 문제 20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2고요. 자, 이차함수, 자, fx에 대해서, 자, 함수 gx는, 자, 인테그랄 x부터 이제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를 이제 적분을 한 건데, 자, 얘가 x는 1이랑 이제 x는 4에서 극소이다 라고 했고요. 자, 요거는 아마 이제 잘못 계산하면 중간에 뭐 계산이 엄청 길거나 막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는 방식은 좀 알려줄 텐데, 자, 일단, 이게 함수를 적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자, 요 gx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1, 4 극소를 가진다 라고 하면요, 이게 결국에 부호 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는 내가 먼저 얻을 수가 있을 건데, 자, 뭐 여기에서 뭐 바로 미분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선생님이 뭐 대부분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를 내가 이제 부정적분 함수를 하나를 잡아서 절대값 ft에 자, 부정적분 하나를 잡아서 자, 요렇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gx라는 거는요, 자, 결국에 자, 라지 fx 플러스 1에서 자, 라지 fx를 빼게 된 걸 거고요. 자, 요걸 이제 미분을 할 거니까 자, g 프라임 x는 자, 라지 f의 미분
자, 그 다음에 라지 F의 미분이라고 쓰여지면서 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를 적분한 게 얘라면 자, 얘를 미분한 게 당연히 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에 f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자, 절대값에, 어이구. 자, 마이너스 절대값에, 자, fx.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뭐 어차피 1은 0이고요. 자, 4는 0이라 그랬으니까 f2 마이너스 f1은 0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절대값 f2와 자, 절대값 f1이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5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4가 같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자, 얻어낼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너네들이 계산을 잘못 가면 더러운 이유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이제 가야 될 방식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어차피 구하는 게 이제 F0의 값이니까 자, 여기에서 AX 더하기 B를 잡아서 막 대입한 친구들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대입을 해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해. 용감해. 칭찬해.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절대값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F2는 F1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축을 나타내게 되겠지? 자, F2는 자, 마이너스 F1이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F5는 자, F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5는 자, 마이너스 F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어차피 얘 가능한 경우가 4개거든? 그 4개의 경우를 모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여기 첫 번째 경우와 자, 요 경우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지금 축이 얼마다라는 얘기냐면 자, 2분의 3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축이 얼마다라는 얘기냐면 자, 2분의 9라는 얘기니까 어차피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으니 얘를 하거나 얘를 하거나 얘를 하거나 자, 요런 3가지 경우밖에 없을 건데 3가지 경우에 대한 함수가 모두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이제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걸러야 되냐면 1이랑 4에서 극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해서 또 봐야 된단 말이야.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뭐 식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0번 문제를 푸는데 내가 22번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식으로 가는 게 너무 좀 이제 뭐 X라고는 했지만 부담스럽다면 자,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결국 이제 어디 위에 있는 점들이냐면 자, 절대값 fx 자, 위에 있는 점들이야. 자, 선생님이 답이 되는 경우를 먼저 좀 체크를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 절대값 fx, 절대값 2차 함수를 봤을 때 자, 요런 그래프를 이제 먼저 그리게 될 건데 자, 그 이유는 어차피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절대값 fx가 위에 떠있는 함수가 된다면요 1이랑 2, 4랑 5 모두 어때? 절대값이 그냥 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야. 1이랑 2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자, 축이 얼마인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4랑 5라는 거는 자, 요 경우 어디에 박혀야 돼? 4랑 5가 여기에 박혀야 되잖아. 자, 두 값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즉, 자, 어차피 fx가 위에 떠있는 2차 함수인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자,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자, 요런 그래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답이 되는 경우를 먼저 찍어준다라고 했는데 자, 요런 경우야. 자, 2차 함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칭 축 때문에 내는 거고요. 자, 여기가 1이고 자, 여기가 2야. 자, 그럼 얘 거리가 얼마야? 자, 요 거리가 1이죠. 자, 4랑 5의 함수값도 어디 갔어? 4랑 5의 함수값도 같은데 자, 얘네들도 지금 4, 5 거리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정확하게 축에 대해서 대칭인 요 사이드에 4랑 5가 박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4랑 5가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 축이 얼마가 되니? 그대로 3, 5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fx라는 식이 최고차항의 수가 2고요. 자, x-3의 제곱에 자, 더하기 자, 내가 뭐 k라고 꼭지점의 y좌표를 잡아준다면 자, 현재 2일 때 함수값은 어때? 자, 요 함수값은
2, 마이너스 F2가 될 거고요. 왜? 원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자, 뒤집은 거니까 그렇게 되죠. 자, 요 값은 1, F1. 자, 원래 함수 값이랑 같을 거니까, 자, 결국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자, F1과 자, 마이너스 F2가 같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F1은 8 더하기 K가 되고요.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이제 마이너스 5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F0의 값은 9이 18에, 자, 저거를 빼는 거니까 이게 답이 13이 되겠죠. 13. 자, 그래서 답을 이제 이렇게 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물론 선생님이 실전이었으면 자, 가장 특이한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해서 자, 여기서 그냥 이제 답을 냈을 텐데, 실상 그렇게 되면 극소라는 조건은 준 이유가 없죠. 자, 왜 극소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왜 1, 2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 얘가 2, 뭐 여기가 4, 여기가 5, 왜 이런 경우들은 안 되는지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요 경우에 1이랑 4가 이제 극소가 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봐봐. 내가 결국에 이제 G'X라는 거는 X 플러스 1의 절대값에서 fx를 뺀 거란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두 개를 뺄라 그런단 말이지. 용감해. 할 수 없어, 얘들아. 할 수 없어. 그럼 너네 이거 옮겨가지고 해봐. 막 심한 이게 막 겹치는지부터 해가지고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x일 때 함수값, x 플러스 1일 때 함수값. 그럼 자, 봐봐. 내가 x를 자, 여기다가 박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x. 자, x 플러스 1은 이제 어디쯤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쯤 있겠죠? 그럼 봐봐. 얘가 뭐가 되겠니? 절대값 x 플러스 1. 자, 요 함수값이 될 거야. 자, 요때 함수값은 뭐가 되겠니? 절대값 fx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G'X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요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1일 때는 딱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자,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x가 1일 때는 0이 되면서 자, x가 1보다 살짝이라도 커지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이제 살짝이라도 커지게 된다면 자, 여기가 절대값 fx가 되고요. 자, 1을 넘어갔으니까 x 플러스 1은 2를 넘어갔겠지? 자, 여기 x 플러스 1이 바뀌게 되고요. 자, 요 값이 절대값, 지워 이거. 절대값 f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거니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돼.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G'X가 자, 양수가 되는 거라. 자, 음수에서 양수로 가면 뭐가 돼? 극소가 되죠.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의문도 좀 가질 거야. 쌤, 자, 만약에 지금 그림이 요거는 지금 그냥 가장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가장 이제 이쁘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에 뭐 2랑 3이 1이랑 2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같고요. 아이고, 보라색으로 합시다. 1이랑 2가 여기서 이렇게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4랑 5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식을 잡아서 함수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함수값이 나와요. 함수가 나와. 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요 경우는 내가 따질 필요도 없이 왜 안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주면, 자, 1에서 이제 극소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자, 1보다 작을 때는,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 이제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자, 얘는 절대값 fx. 자, 얘가 절대값 fx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이번에는 어때?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얘보다 더 크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x가 1보다 작을 때 이 그림에서는 g'x가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게 볼 필요도 없다고. 극소이려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야지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면 되니 안 되니? 그건 극대잖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만약에 x가 1보다 커지면요 요게 절대값 fx고요. 자, x 플러스 1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겠지? 자, 절대값 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니까 자, 얘는 음수가 되는 거라서 자, 중간에 요 1일 때 뭘 가지게 돼? 극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그림은 실상 이 문제를 만족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극소가 맞아. 근데 이제 얘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찾은 친구들은 뭐 금방 바로 찾았겠죠.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좌우 대칭으로 타사사삭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제 왜 나왔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안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를 좀 찾아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혹시나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하면 이제 용감해 할 수 없어. 얘도 할 수는 있어. 용감해. 식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진짜 용감한 생각이야. 세 가지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실제 나오니까 극대극소를 또 걸러내 봐야 돼. 실제 여기서 가지는지. 자, 그래서 20번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답은 13으로 합시다. 21번 문제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4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자, 이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이제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고요. 일단 뭐 당연히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n이고요. 자, n은 현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일단 요렇게 좀 쓰시고요. 뭐 문자로 잡아주셔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정수라고 쓰거든. 이렇게 실제로.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2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놈이죠. 2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6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 6분의 4, 즉 3분의 2 곱하기 자, 로그 2에 자, 4n 플러스 16분의 자, 3. 자, 요게 이제 정수가 될 거야, 정수. 그치? 그럼 내가 이제 n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니까 자, 로그 2에 자, 4n 플러스 16분의 자, 3. 자, 요거는요. 자, 2분의 3 곱하기 이제 정수가 될 거고요. 자, 내가 4n 플러스 16분의 이제 3만 남겨주시면 자,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에 2분의 3제곱 곱하기 정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케이스를 좀 나눠 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우리가 이제 정수라는 섹터를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정수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즉 마이너스 자연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지금 하나씩 찾아볼 거고, 자, 정수가 자연수일 때는 자, 얘가 2의 2분의 3, 2의 3, 2의 2분의 9, 2의 자, 정수가 4가 되게 되면 자, 6, 2의 뭐 2분의 뭐 얼마야? 정수가 5면 이게 뭐 15. 그 다음에 정수가 0이라면 자, 얘는 2의 0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수가 이제 음수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3. 자, 마이너스 3.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9. 9. 2의 마이너스 6.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일단 첫 번째. n은 자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좌변의 값은요 뭐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유리수가 될 거야. 자, 근데 2의 2분의 3, 자, 요딴 놈은 자,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루트 2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무리수죠. 그래서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뭐 분모에 2 들어간 새끼들은 다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n이 자연수라고 했고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떠니? 뭐 실제 계산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4n 플러스 16과 이제 3을 비교를 해본다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압도적으로 3보다 크게 될 거야. 자, 그 얘기는 자,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1보다 작다라는 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요 값들과 1보다 큰 값들과 1이라는 값은 볼 필요가 없이 자, 얘네들은 그 다음 얼마겠어? 지워지는 거 빼고 이런 애들이랑 같아져야 되겠다라는 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아질 때 n의 값 구해보시고요. 얘랑 같아지는 n의 값 구해보시면 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자 뒤집어 줄 거야. 자 요걸 이제 뒤집어 주시면요, 이제 2의 제곱에 n 플러스 4라고 묶어줄 수가 있고요. 자 요 값을 자 뒤집어 줬으니까 이제 2의 세제곱 분의 1, 2의 세제곱이 되겠지? 2의 6제곱, 2의 9제곱. 자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자 좀 써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4라는 값은요 3을 곱하고 2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3 곱하기 2의 1제곱, 2의 제곱으로 나누면 2의 4제곱이잖아. 3 곱하기 2의 4제곱, 2의 7제곱에 3 곱한 거잖아. 3 곱하기 2의 7제곱. 자 규칙성이 3 곱하기 2의 10제곱 기타 등등. 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끝났네. 자 6이니까 n은 2고요 48이니까 n은 44고요 자 얘는 얼마죠? 2의 6제곱이 64죠. 128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128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얼마죠? 84. 484죠? 128에다가 이거 아니야. 7제곱이면 128에다가 3을 곱하시면 큰일 날 뻔했네. 384죠. 근데 이제 4를 빼게 되는 거니까 자 380이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380이고요 얘는 볼 필요도 없다. 야 2의 10제곱이 얼마니? 요게 이미 1024잖아. 그래서 3배 치면 3000이야 4를 빼도 전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자 3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자 46에 446이 되겠네. 426이 되겠네. 426. 그래서 답이 자연수에는 3개고요 426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2번 문제는 이제 그동안 추세랑은 좀 다르게요. 뭐 작년이랑도 완전히 좀 다르죠. 작년에는 22번에 이제 그래프 추론, 그쵸.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래프 추론이 막 이제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극한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고요. 사실은 아마 이제 해설을 들음에 있어서 뭐 그냥 생긴 식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뭐 개념 자체가 그렇게 뭐 완전 하드하다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푸는지 좀 잘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푸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한번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양수 A, B라고 주어져 있고요. 뭐 B는 뭐 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3보다는 크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자 2차함수고 자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그때 뭐 x가 일단 뭐 gx가 연속이라고 나와져 있죠. 자 일단 딴 거 없이 연속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먼저 자 0을 대입했을 때 자 3f0와 그 다음에 자 a에 f의 마이너스 b라는 게 일단 같구나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요. 자 밑에 박스를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얘분의 얘가 자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랑 자 6분이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죠. 자 당연하게도 t의 값에 따라서 얘는 이제 바뀌게 되기는 하는데, 그치?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t를 상수라고 본다면 뭐 일단 상수가 맞으니까 자 x에 대해서 먼저 요 극한이 그러니까 어떤 꼴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항상 이제 극한을 볼 때 항상 판단해야 되는 게 이 꼴 판단을 먼저 꼭 해주셔야 되거든. 수투에서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형이라고 하면요, 뭐 0분의 0,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요런 이제 꼴들이 있겠죠. 물론 뭐 여기에 뭐 더불어서 뭐 0 곱하기 무한대라든지요, 그치? 뭐 아니면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지 뭐 요런 이제 부정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거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이지. 일단은 보니까 분모는 뭐 누가 봐도 0으로 가고요. 그치?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gx라는 게 있잖아. 어차피 x가 마이너스 3, 즉 음수에서만 이제 이동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자 요 함수의 식을 자 그대로 요 놈이 자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봤을 때 어차피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랑 결국 똑같잖아. 연속이니까. 그럼 이제 얘가 어차피 0이 되고요. 자 루트에 자 gt의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자 GT라고 쓸 수가 있는데 아하 여기에서도 어차피 이제 요 놈이라는 게 자, 루트와 제곱을 벗기시게 되면 이게 GT의 절대값으로 쓸 수가 있으니 자 그냥 얘도 얼마로 간다야? 이게 얘도 0으로 간다야. 그러니까 0분의 0 꼴이고요. 자 얘는 식을 적당하게 조작을 통해서 약분을 해주셔야 되는 꼴인 거잖아. 그러니까 로피탈 쓰면 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로피탈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차피 수투 범위 내에서 미분을 못할 뿐더러 자 보통 복잡한 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유리화를 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면요 자 분모를 좀 적어봅시다. 자 x 플러스 3의 이제 제곱에다가 자 루트 자 절대값의 gx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자 g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자 절대값 gt 자 요렇게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건데 자 어차피 gt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주시면요 자 그냥 gt의 제곱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지금 요 제곱이랑 자 요거를 제곱한 게 어차피 날라가서 자 오는 게 자 절대값 gx가 오게 되는데 자 어차피 요 범위에서의 gx는 자 x 플러스 3 자 fx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자 일단 자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을 때요 얘네들은 t의 값에 따라서 존재하기도 하고 자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 놈 있잖아 요 놈. 자 내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도 자 다시 한번 자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루트 GT의 제곱에서 자 GT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 루트 GT의 절대값은 절대값 GT죠. 그럼 얘는 이제 2 곱하기 자 절대값에 자 GT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보니까 아 T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애는 얘뿐이야. 그러면 결국에 자 요 놈은 어때야 돼? t가 마이너스 3이랑 6 제외했을 때는 자 요 값이 있어야 자 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결국에 자 요 절대값의 이제 gt라는 요 놈은 결국 뭐야? 요 극한의 입장에서는 얘는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결국 이 상수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얘의 극한이 먼저 존재해야 이 전체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아 결국에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자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데 뭐 보기가 조금 편하자면 자 절대값 x 플러스 3이죠. 자 여기서도 자 절대값 x 플러스 3의 자 제곱이라고 바꾸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절대값에 x 플러스 3 자 fx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자 결국 내 목적은 자 요게 수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 하나짜리가 약분이 된다라고 쳤을 때도 하나가 더 약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fx라는 게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냐면 자 x 플러스 3을 자, 인수로 가지셔야 되고요. 자 x 마이너스 k라는 자 어차피 식 하나가 더 잡혀야 돼. 1차식 하나가.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뭐 흔히 뭐 요런 꼴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내신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x분의 뭐 절대값 x는 어차피 얘는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자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요런 것들은 많이 좀 봤을 거야. 그럼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의 제곱은 어때? 자 얘는 0으로 수렴해. 그치?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그냥 얘는 x 플러스 3을 그냥 2개 가져야 되겠네? 답 x 플러스 3의 뭐 제곱 요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요 경우는 일단 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도 돼.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랑은 우리가 내신에서 보던 얘랑은 아예 지금 결이 다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정 의심된다면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대입해서 확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하나가 약분이 되면 x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잖아. 얘는 그냥 수렴하죠. 이해되죠? 절대값 값이니까 자 수렴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얘가 결국
t가 마삼, t가 6일 때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이 분모에 있는 이 절대값 gt가 0이 되면서 자 0분의 상수꼴이 나와 값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 왜 말이 꼬이니? 얘기하게 되고요. 자, 따라서 자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요. gt가 0이 되는 t가 자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3과 자 6분 이라는 거. 그치? 요 두 개의 값뿐만이라는 사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저 gx의 함수에다가 자 t를 대입을 해볼 건데요. 자 t가 만약에 음수라면요. 자 얘는 t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ft 요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얘가 0이라고 하면요. 자 따라서 t의 값은 자 얘가 0이면 마이너스 3 자 ft가 0이면 마이너스 3이거나 자 얼마가 나와? 자 k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번에는 밑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요게 t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이제 f에 t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한다면요. 자 t는 마이너스 a와 자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자 k가 되면 근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b 마이너스 3이거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b 플러스 k이거나 자 요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요 중에서는 내가 음수인 것만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 문제 없어. 마이너스 3 가져간다 그랬잖아. 근데 요 k는 현재 여기에서는 걸러지면 안 되는 놈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자 가능한 게 일단 마이너스 3이어서 자 전혀 값에 지장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얘가 양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이해되니? 일단 k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a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내가 근으로서 가져가는 건데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자 얘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문제가 될 텐데, 자, 얘는 3보다 크다라는 걸 왜 줬어? 요게 양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 항상 근으로 가지고 가는 놈이고요. 자, 얘가 얼마일 수밖에는 없어? 6일 수밖에는 없죠. 자, 따라서 b의 값이 이제 얼마라고 생각이 되냐면, 6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생각되는 게 아니라 b가 6이죠. b가 9죠. 자, b가 9고요. 자, b가 이제 9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9 플러스 k라는 값이 생기게 되는데 자, 가능한 k들에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9 플러스 k가 양수라면 얘는 9보다 큰 양수가 될 거야. 맞지? 9보다 큰 양수는 생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k가 0이라면 9가 되니까 마찬가지. 자, 9도 되면 안 되고요. k가 마이너스 3이면 6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결국 얘도 중근을 가지네. 그치? 그래서 가능한 k는 자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이 끝났네. 자 결국 내가 이제 여기에서 자 fx의 식을 자 요렇게 좀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는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 b의 값은 자 9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9랑 그 다음에 fx를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요거 치워서 자, 요 위에다가 계산을 해봅시다. 자, F0는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요게 3 곱하기 9는 자, A 곱하기 자, F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요건 이제 36이 되는 거라서 자, 따라서 A의 값은 자, 4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다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22번에서 극한을 본 지는 좀 오래돼서 좀 당황했을 수는 있는 문제죠. 자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값은 g의 4기 때문에요. 자 g의 4라는 값은 자 4 더하기 a니까 4 더하기 자 4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4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이제 f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f 마이너스 5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요. 자 요 값이 4거든. 그래서 자 16 더하기 3으로 여기 4를 곱하면 16 더하기 3이 되고 자 답이 얼마? 1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22번까지 좀 해설을 했고요. 아마
전체적인 이제 중킬러 난이도들이 워낙 좀 쉬운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는 오히려 조금 풀만했을 것 같아. 뭐 개인적으로 조금 막힌 문제들은 뭐 10번 뭐 또는 14번 뭐 요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에서는 20번이 뭐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거나 전체적인 공통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설이나 뭐 아니면 엔젤을 많이 풀어보셨을 때 충분히 접하실 수 있었을 만한 문제들이 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일단 수능까지는 5개월이 남았고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성하셔야 될 거는 뭐 내가 시간 분배를 잘 못했는지, 그 다음에 뭐 특정 파트에 대한 약점을 극복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아 성찰만 잘하면서 어쨌거나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